반갑습니다. 엘리 걸립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눈일까지 제가. 때려볼까? 반갑습니다. 엘리. 걸립니다. 네, 오늘이 아니고 요번 주에 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까먹었어. 저희가 이번 주에 저희 콘도 세 군데 보고 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요번에 막탄에 더 많은 콘도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근데 이 세 군데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저희 집이랑 가깝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들이 사실 집이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사셨을 때 편의성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막탄에서 세 군데 보고 온 거고,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리뷰를 말씀드릴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입장에서 우리가 기준에서, 왜냐면 부모님 입장에서 그쵸. 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셔서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찍은 영상이 이제 세경 빌리지, 두 번째 솔타나 콘도, 그래 마지막으로 막탄 뉴턴을 찍었어요. 세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처음에 세경을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금액적인 부분. 그렇죠. 금액이 제일 부담이 저렴했고. 없다는 거.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위치적으로도 저희 집이랑도 그렇고, 이제 어디지, 마트 제일 큰 그랜드몰이랑 봤을 때 차로 타고 가거나 트라이시클 타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 부모님들이 움직이실 때. 하지만 나는 이제 저런 게 개인적으로 이제 그 세경의 단점을 본다고 하면 아마도 주차가 나는 만약에 문제가 차를 있을 것 같아요. 이용하시면은 딱히 봤을 때 제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 지하 주차장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하 주차장 없어. 맞지? 그 많은 세대에서 뭐 한국처럼 차가 집집마다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 주차 문제가 제일 클 것 같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문제는 약간 투자성이라 해야 되나? 투자성은 없지. 바로 한국 사람들은 많이들 그렇잖아요. 집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향후 10년, 20년, 30년 내다보고 그걸 사잖아요. 근데 다들 저도 생각했고, 그 다른 분들도 생각하는데, 세경 빌리지 같은 경우는 크게 투자 가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살면서 외국인들은 이런 빌리지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이제 콘도를 구매하지만 그 월세 아끼는 거 생각하고 나중에 10년이든 20년이든 원래 원금에서 까먹진 않잖아요. 아니 근데 보통 리뷰를 하면은 집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이제 단점을 얘기하는데, 단점부터 지금 설명 다 하지 않았어? 아직 하나도 안 했어. 미안해. 다시 자르고 갈까? 응? 다시 설명 먼저 해주세요. 나 뭐 다 한 줄 알았어. 내 얘기 안 듣고 미안해. 이렇게 할게. 집으로 봤을 때는 그 세경 빌리지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하나였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저희 4인 가족이 살아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였어요. 근데 화장실이 하나라는 거는 우리한테는 단점이지만은 부모님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고, 방도 생각보다 커서 왜 붙박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옷이, 가구라든지 이런 게 조금 들어가도 충분한 사이즈였어요. 그리고 세경에 사시는 분들이 제가 듣기로 에어컨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알게 된 게 맞바람이 되게 많이 불더라고요. 그날도 많이 불긴 했지만. 근데 그러면 고층만 그럴 거야. 그렇지. 그 저층은 안 그렇지. 근데 저희가 본 층수가 8층이랑 11층이잖아요. 근데 8층도 그렇고 11층도 그렇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 층수는 당연히 이제 고려하셔야지.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관리비 자체도 2,000페소였나? 뭐 적당했고, 그리고 수영장을 보통 빌리지들이 보면요, 콘도는 이용을 많이 하지만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영장을 이용 안 하는 곳도 많거든요. 생각보다 관리가 안 돼서. 근데 콘도들은 이제 수영장 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 맞아. 수영장 이용도 가능하고 헬스장 있고, 그리고 조그만하게지만은 그 편의점도 있었던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까 그리고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 공간이랑 투자 가치. 투자 가치는 이 아파트가 생긴 지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예전에 금액보다는 뭐 조금씩은 올랐는데 조금씩 올랐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 사서
편안하게 쓰시고 나중에 이 가격 그대로 뭐 대판다라는 마음으로 사시면은 월세 아끼는 건 그것만 해도 어디야. 그 정도 딱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솔타나 콘도였는데 솔타나 콘도는 저희들이 이제 개인 매물을 봤었어요. 당연히 우리가 개인 매물이 그 금액이었고 분양가로 보시면 아마 저 금액보다 더 높았을 그렇지, 거예요. 높지. 예. 그러고 이제 똑같이 지리적으로 솔타나 콘도도 주변에 상가는 많이 없지만 근처에 가이사노 그랜드몰이라고 이제 한국에 보면 저희가 영상 올린 것도 아까 있는데 전, 홈플러스 같은 거예요. 뭐 슈퍼 있고 뭐 상가 있고 안에 식당 있고 뭐 이런 데인데 그게 차량으로 3분 거리인데 뭐 걸어서 가셔도 한 10분에서 15분 내외예요. 하지만 이제 길이 좀 딱히 한국처럼 인도가 없으니까 그게 좀 불편하다 뿐. 걸어도 충분히 걸을 예. 수 있고 마트에서는 제일 가깝지. 그리고 실내도 솔직히 딱 들어갔을 때 세경도 그렇고 솔타나도 그랬지만 딱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거실이 딱 좋았어요. 저는 생각보다. 거실 딱 저희는 집이 좀 벽으로 막혀 있는데 한국 집들은 거 있잖아요. 문 열면 딱 거실이 딱 열려 있는 거. 그게 일단은 보기 되게 좋았고 방도 깔끔했고 큰 방, 작은 방이 있고 조그맣게 다용도실도 있었고. 이게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시설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세경을 못 따라와요. 그렇죠. 훨씬 좋아요. 근데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세경보다 한 근 2밀리언, 곱하기 2 정도. 곱하기 2는 아니고 2밀리언 정도 더 비쌌지.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매물을 했을 때 그렇지. 그렇지만은 곱하기 2로 보시면 제대로 되겠다. 한다면은 곱하기 2 맞아. 정도. 분양 사무실에서 보면 그 정도 될 수도 있겠어. 그거 그리고 이제 뭐 조용하니까요. 일단 솔타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변이 뭐 되게 막 활성화되진 맞아요.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활성화될 계획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 부모님들 사시기에는 충분히 금액적인 제일 부분도 나쁘진 좋았던 것 않고 같아요. 이제 주변 시설도 없고 일단 조용한 게 좋으니까. 그리고 단점이라고 벌써 될 때는 그 주차장. 그렇지. 주차장은 콘도식은 나중에 뭐 뉴타운도 똑같지만 주차장은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자기 자리를. 근데 지금 솔타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 자리가 없으니까 렌탈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 저희 한국으로 치면은 보통 아파트를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차장은 한 공간 정도는 4개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항공권에 뭐 아무 때나 되면 되는데 뭐. 그러니까 한 공간에 이제 지정석이 있고 추가로 내가 차가 2대다 3대다라면은 플러스로 추가 금액을 내거나 이렇게 한 대 정도는 무료로 될 수가 있잖아.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 콘도는 안 그래요. 아파트는 아파트 콘도대로 사야 되고 주차 공간을 한 칸을 또 별도로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양을 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다. 근데 그것도 가격이 올라요. 신기하지. 그래서 주차장도 사야 된다는 단점. 그것도 싼 것도 아니고 뭐 비싼 데는 저도 솔타나는 정확하게 금액을 안 물어봤었어. 일단은 몇백만 원 줘야 돼요. 주차비도. 주차장 아니야, 한 칸. 천 단위 아니야? 아니 뉴타운은 1밀리언인가 2밀리언인가 했는데 솔타나는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겠다. 하여튼 그거보단 적겠지만 한 몇백만 원에서 한 돈 1,000만 원 줘야 된다는 거. 그 일단은 별도로 사야 된다는 네, 거. 그게 좀 안 좋았고 특이해요. 나머지는 뭐 없었던 것 같아요. 솔타나는 네, 뭐 딱히 단점은 단점이라고.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솔타나 같은 경우도 되게 시원했어요 네, 생각보다. 충수가 있으니까. 문 열어 놓으니까 바람 많이 불고 시원했고 뭐 시설적인 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입댈 게 없었지. 그치, 그치? 손댈 게 없지. 그리고 마지막 뉴타운. 뉴타운. 뉴타운 같은 경우는요. 저희 부모님 사시는 거 말고 만약에 사신다면 잘 알아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예전에 영상 촬영한 원룸도 그렇고 이번 원룸도 그렇고요. 신 건물이에요. 신축 건물이에요. 신축 건물이에요. 근데 앞쪽에 보면은 또 다른 원베드룸이나 투베드룸이 있거든요. 거기랑은 전혀 다른 곳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될 게 금액적인 것도요. 아무래도 신 건물보다는 예전 건물이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요. 위치적인 조건도 지금이 더 좋아요.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래서 그게 그냥 원베드룸이구나 원룸이구나 투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하시면 안 되고 어느 건물의 원룸인지 어느 건물의 원룸인지를 잘 보고 그걸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영상을 찍었지만 그 친구가 이제 직원 친구가 16층을 보여줬어요. 근데 다른 층도 있는데 그 층은 또 우리가 본 가격보다 저렴해. 그 차이가 있으니까 층수마다 한국도 똑같잖아요. 층수마다 차이가 있고 그게 코너 자리냐 안 자리냐에 따라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그 금액은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유타운 같은 경우는
뭐 안전성이라든지 시설면이라든지 그리고 부대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저는 좋았는데 부모님이 사시기에는 그냥 저희가 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시기에는 나는 조금 적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내 개인적인 건데 거기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그래서 왜 조금 무섭지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중국 사람이 다 이제 무섭고 이런 건 아닌데 재작년부터인가 2년 전부터인가 어느 순간 막탄에도 이제 중국인들이 많아져요.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중국인 음식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개 생겼는데 거의 막탄 뉴타운에도 한 빌딩을 다 사가지고 그거를 자기들이 통짜로 쓰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사업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사업하니까 샀겠지.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중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여기 몸 파는 여자들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친구들도 글로 좀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 저녁에는 또 시끄러워요. 중국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말투나 이런 게 조용한데 경상도 사람들은 억양이 싸우듯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그래 그런 정도 때문에 좀 시끄러울 수도 있다. 단점은 그리고 아까 장점 말씀드렸듯이 그쪽에는 뭐 학교부터 해가지고 뉴타운 안에는 학교부터 해서 식당 뭐 편의시설이 다 있어요. 근처에 좀만 나가면 그 안에 솔직히 운동해도 좋고 왔다 갔다 걸어 다니기도 좋고요. 차후에 생기는 이제 바닷가 쪽에 쇼핑몰도 생긴다고 하면 거기는 완전 이제 좋겠죠. 대신에 난 또 아까 말한 단점은 그렇게 쇼핑몰 생기면 뭐 투자 가치는 올라갈 수도 있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 그래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사신다는 거에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은 거기 살아도 쇼핑몰 생기고 음식점 많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사시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조용한 세경이라든지 솔타나가 더 좋지 않을까 저희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뉴타운 같은 경우 제일 좋은 거 중에 하나는 투자 가치는 정말로 있는 거는 저희가 맞지? 봤어요. 아니 그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로 저도 저 아는 지인이 그 집을 사는데 한 2년 전에 샀어요. 근데 분양을 받았지. 처음에 분양을 지을 때 그 분양가보다는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최소 1밀리언 정도는 올랐어요. 그 2,500만 원 올랐단 말이지. 1년, 2년 상간에. 그런데 이제 건물 지어주고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뭐라도 새로 생기고 한다 보면 그게 오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계시는 분이라면 뭐 투자 가치도 생각하면서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뉴타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일단은 투자보다도 집값이 오르는 게 눈에 보여요. 뉴타운 같은 경우는 많이들 선호들 하시고 그리고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막탄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솔직히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막말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희도 겨울에 많이 춥다고 하시니까 한번 찍어 봤었는데 요거는 부모님들이 선택에 따라 저희들도 나중에 이제 계약을 하면 그 계약 영상도 찍을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 약간 번예로 하는 얘기인데 여기 외국인들은 집을 살 수가 없다 했잖아요. 콘도를 제외하고 저희 집 솔직히 전 처음 사고 싶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 돈만 좀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집주인도 말을 하더라고. 외국이니까 그냥 애들은 그냥 팔아먹기 좋게 이 집 저희 집이 솔직히 4밀리언 얘기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딱 1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25원 환율로 2년 치면 전이죠. 예. 그런데 솔직히 이 집이 4밀리언이면 세경이나 솔타나보다는 저는 훨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택가는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외국인이 이걸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살 수도 있다고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뭐 법인 회사명으로 뭐 이런 뭐 집안을 사는데 머리 아프잖아. 뭐 법인 세워야 되고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인 가정이잖아요. 근데 한필 가정들을 보면 저 그런 건 참 부럽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필리핀 배우자가 있으니까 이게 뭐 처가 됐든 남편이 됐든 일단 명의로 살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되면 돈을 확실히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월세를 이게 무시를 못 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게 1, 2년 살 것도 아니고 우리 외국인들은 차를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아무래도 와이프나 남편이 필리핀 분이시면은 조금 편하긴 해요. 시작점이 저희랑은 그치. 달라요. 많이 확실하게. 편하지.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차피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콘도다 보니까 그지? 콘도
근데 콘도도 비싸더라. 비싸지. 그러니까 어떤 구독자분께서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밖에 못 사니까 외국인들도 살 수 있으니까 콘도를 그래서 가격을 일반보다는 비싸게 팔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더라고. 그치.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처음 이제 이민 오시는 분들도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면 콘도를 바로 구매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월세가 아까우니까 그치. 맞아. 근데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별 반대야. 진짜 그냥 처음에는 여기 오래 살지 안 살지 모르잖아요. 저희도 약간 그랬었고. 맞아. 그래서 단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이제 살아보고 월세로 살아보고 정말 내가 살고 싶다고 살겠다 싶을 하면 때. 그때는 이제 콘도를 구입하셔가지고 월세를 감안하시는 방향이 제일 나을 것 같아. 우리도 맞아.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은퇴 비자를 하려고 했다가 안 했단 말이야. 그래, 맞아. 네. 지금 좀 후회하긴 해요. 이렇게 오늘 콘도 얘기랑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한인 부부에 대한 약간의 고충 그런 걸 얘기해 드려봤고요. 뭐 더 하실 얘기는 아니 없어요. 그럼 앞으로 좀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